주로 저희 대상 고객이 자영업자이시거나 또 청년 대학생이거나 주로 이제 대출 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대충 저희들 찾아오시거든요. 또 청년 대학생 대출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많은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. 그 현장 상담을 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랑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신 분들이 또 저희 쪽으로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. 아직은 뭐 홍보가 덜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하루에 10명 이내로 오고 있습니다. 지원 사례가 저는 좀 대출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도 많고 또 아니고 좀 대출해 나갔는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. 제가 대체로 좀 좋은 사례는 그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.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무등록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근데 그분이 저희 지점을 찾아왔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손발이 터고 막 울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본인 남편하고 남편이 너무 무능력한데 거의 집을 나가다시피 대책이 없이 그러면서 혼자서 자녀 2분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을 위한 면접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양복도 사입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무등록으로 노점 과일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시니까 저희한테 오기 직전에 대부업체 대출이라든가 고금리 대출을 조금 받으셨더라고요.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 대출 금액도 나가야 되는 데다가 또 그분이 고충이 뭐가 있냐면 그 과일 도매상에 가서 좋은 과일을 떼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항상 돈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물건을 떼오니까 물건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손님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중고를 겪다 보니까 너무 서름에 북받쳐서 어딘가 대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저희를 알게 돼서 찾아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물바다였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굉장히 성실하시고 크게 나쁜 부채는 갖고 계시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일단 해줄 수 있는 게 무등록 500은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등록 자금 500만 원을 해드렸는데 그 돈으로 일단은 대부업체 반 정도 갚고 외상값을 갚고 그다음에 물건값을 조금씩 이제 현금으로 떼올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데 점점점 나아지는 형편이 이제 저희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저희를 찾아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 대부업체나 고금리 이자까지 나가야 되니까 좀 그것마저 상환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자금 500만 원을 또 추가로 대출을 해드렸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이제 인심도 후하시고 동네에서 장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단골 손님이 계속 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게 저희는 항상 현장을 가보거든요. 대출이 나가면 현장을 몇 번씩 가보고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데 잘 하시고 손님이 많이 오시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얼굴에 좀 밝아지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들으니까 자녀분이 다행히 취직이 돼가지고 LG 그룹에 취직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자녀분이 지하 단칸방에 사시다가 어머니 빚을 이제 자기 카드로 해서 저희 것도 다 완납을 하시고 또 살고 있는 집도 좀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전세 월세를 해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저희 지점 근처에서 순댓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부부인데요. 이 부부도 정말 성실하게 아침부터 그 남편분이 그 순댓국을 불을 떼서 이렇게 고우기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도 보니까 동네 뭐 이렇게 단골들
또 점심시간에 조금씩 찾아오는 손님, 그런 매출을 가지고는 자녀가 또 두 분이 있는데 교육시키랴, 뭐 운영자금 하랴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대출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. 저희를 찾아왔을 때. 근데 그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또 해드렸어요. 근데 제가 해드리는 기준은 그래도 장사를 좀 오래 하시거나 또 자녀, 장사하시는 분들이 운영자금이라든가 가계자금이 구분이 안 되세요. 그러니까 몽땅거려서 다 힘드신 거예요. 그 자금을 풀어나가려면. 그래서 저희가 대출해주는 상품이 운영자금이지만 그 가계자금하고 연결해서 그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자녀 교육에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하고 심사에 좀 플러스를 시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대출을 한번 해드렸더니 저희가 또 계속 가보면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도 또 점심을 먹으러 가서 또 팔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 번, 한 1년 경과하니까 또 한 번 상담을 오셨더라고요. 근데 여전히 그 채무가 상환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힘드신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찾아오셨길래 또 추가 지원을 해드렸어요. 근데 그분 가정에는 또 한 분의 자녀가 명문 여대를 나와가지고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시험이 다 됐대요. 마지막 시험만 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또 희망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까지 해서 해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결과를 물어보니까 합격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 취직이 돼가지고 그 자녀분이 풀리니까 모든 자금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. 사업자 등록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저희가 무등록 사업자인 경우 노점상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면 그 주변에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을 해서 아, 이분이 여기서 장사하신다는 그런 이제 뭐 저희 나름의 인정을 하면 무등록 자금 500만 원인데 그 금리도 2%예요. 나중에 운영자금을 해드리게 된 건 시장 안에 근무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냥 운영자금으로 또 500만 원을 추가해드리게 됐죠. 제가 이제 여기서 근무하다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 파견 근무를 갑니다. 근데 거기서 청년 대학생 대출이 저희는 원래 그 상품이 있어요. 근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최근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 성공 또 대출이 생기긴 했어요. 그 청년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취업 성공 패키지를 등록을 하고 저희 서민금융이 있다 그래서 저희 코너 쪽으로 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청년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무나 배도 고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. 근데 이 청년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대학을 입학을 하긴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돈을 못 내서 재석을 당했던 경우예요. 그리고 나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취업도 안 되고 늘 하는 게 아르바이트인 거예요.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말이 되면 또 인력 시장에 나가서 노동도 하고 근데 체구도 왜소하고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. 그런데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. 풀려나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밥을 굶기도 하고 그 일당을 받으면 건건히 생활하면서 원룸 이제 방세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너무 끝이 안 보이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에 이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무료로 해주잖아요. 그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가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등록을 했지만 그 3개월간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저희 쪽으로 왔더라고요. 상담을 해보니까 그렇게 악의적인 부채를 갖고는 있지 않고요. 한 500만 원 정도 뭐 카드 대출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정말 사정을 들어보니까 밥을 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출을 어쨌든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청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돕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가더라고요. 그렇지만 또 저희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
또 그 상대방이 나중에 어떻게 저한테 역으로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저희가 자제해야 될 행동이거든요.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그 구내식당에서 점심까지는 사 먹였어요. 너무나 힘들어 보여가지고 일단은 뭐 아르바이트라도 조금씩 수입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그 청년 대학생 햇살론 대출 500만 원을 해주면 상환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사무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500만 원 대출을 해드렸더니 지금까지 거의 상환을 매번 영체하지 않고 잘 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.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패키지,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취업 성공 패키지에 그 교육을 받으시고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시면 저희가 대출을 300만 원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직은 없어요. 그 취업 성공 패키지 3개월을 견디기가 힘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 하는 동안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취업 성공을 해야지만 돈이 대출이 나가니까 그 부분이 조금 상담을 했을 때 가끔 그런 분이 가끔 오시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주관적인 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아무래도 상환 능력이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아무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일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 자금이지만 또 상환도 잘 돼야 또 다른 분이 혜택을 보잖아요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하는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해줄 수가 없고 마음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못 해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. 근데 대체로 저희한테 그 고금리 대출을 받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오시면 저희 상품을 먼저 이용하시고 또 저희가 이것 말고 햇살론도 좀 더 한 번 더 받아보시라 이렇게 연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너무 모르시니까 정말 전화로 받으면 바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고금리 제도를 이용을 이미 하시고 오세요. 그러니까 자기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단순하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영업 실적이라든가 뭐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너무 부채를 많이 갖고 오셔서 저희가 대출을 오히려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신용등급은 일단은 요즘은 6등급으로 저희가 완화를 했기 때문에 해당이 많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영업 일수가 6개월 이상이 안 되는 경우, 창업자금인 경우에 창업을 바로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. 근데 저희는 창업을 하시기 전에 저희랑 상담을 하셔서 임대 보증금까지 대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뭐 한 몇십 프로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. 네, 현재는 광고라든가 공중 TV라든가 많이 알리고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서민들은 또 그걸 다행히 봤을 때는 궁금해서 오기도 하는데 오시면 그 조건들을 또 모르고 오기 때문에 그냥 100% 다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저희도 각 기관마다 이렇게 모여 있고 기관 내부에 다 세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상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억울해 하시고 또 속상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저희도 그 세칙대로 하는 게 저희도 편해요. 너무 그게 없이 규정이 없이 막 대출이 나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. 그 홍보가 나가면 이 서민금융이라는 이 말을 도용해 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그 고금리 뭐 대부업체 그런 대출 업체들이 서민들을 악용을 되게 많이 해서 실제로 그런데 서류를 다 해주고 저희한테 전화로 확인하는 서민들도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전화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요. 이 서민금융이라는 말이 그냥 여기저기 다 쓰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쨌든 뭐 지하철로 하든 공중 TV로 하든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.
그러니까 이 서민금융에 대해서 너무 도용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런 홍보를 할 때도 전화로 대출을 저희가 사실은 전화로 먼저 권유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전화로 권유하는 그런 대출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조금 자세한 홍보, 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희 상품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자세하게 안내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거는 저희가 홍보 담당 쪽에서도 아마 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죠. 근데 오시는 분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안내문을 보고 오긴 하는데 내부에 또 내려가면 정확한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를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7년째 이 상담 일만 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요. 마음이 항상 아플 뿐이죠. 그러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면 항상 안 좋은 얘기, 어려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 그분의 사정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지 뭐 그렇게 힘든 거는 없지요. 저희가 나와서 좋은 얘기 듣고 또 좋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항상 서민의 어려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.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저희는 또 캐물어야 돼요. 그분의 가정 사정을 계속 캐물어야 되는 거가 어렵죠. 저희가 뭐 지금 많은 서민금융 정책으로 이런 진흥원이 생겨서 원스톱 서비스로 여기 오면 다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.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실은 예전보다는 저희 기간만 있을 때보다는 진흥원이 됐으니까 연계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저희도 좀 편해지긴 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정부 측이나 진흥원 측에서 잘 제도 개선을 계속 하실 것 같고요. 저희는 이제 저희를 이용하시는 서민들이 좀 안타까운 게 좀 그분들의 특징은 그 안 좋은 쪽으로는 굉장히 귀를 확 여세요. 그러니까 정말 저희 같은 기관이 얘기해 주는 거는 꼭 한 번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서민들이 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뭐 홍보를 받게 되면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먼저 이쪽을 찾고 난 다음에 고금리 대출을 받으시거나 대부업체 대출 또 카드론 이런 걸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저희한테 오는 손님이 보면은 먼저 그걸 다 이용하시고 마지막에 저희한테 오세요. 이용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데가 없다 그러면 그제서야 저희 기관이 귀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서민들이 거꾸로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가 좀 덜 안타깝고 더 많은 대상이 저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거 부탁드리고 싶죠.